요즘 세상을 보면요, 잘 되는 나라, 안 되는 나라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는 전임 대통령 룰라가 한때 서민의 영웅에서 부패의 주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영향으로 호세프 현 대통령이 지금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상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브라질 관광장관은 엉덩이 미인대 수상자 출신인 부인을 자기 집무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그걸 갖다가 또 부인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도대체 정신이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망하는 집구석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동맹국을 향해서 돈을 더 내든지 스스로 지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여러 번 기사화 되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시간으로 27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런 외교 안보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총체적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힐러리도 오바마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는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자처하는 이런 거 포기하고 신고립주의로 전환해 해외 군사 개입을 배제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즉 니도 이익을 얻으면 우리도 이익을 얻어야 된다 라는 걸 요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IS 같은 이슬람 극단이 사라지고 미국 자존심이 살아나고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아시아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비행기, 미사일, 선박 등 수조 달러를 지출하는데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는 정당한 부담을 하지 않는 이런 무임승차를 한다. 그래서 방위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국, 일본, 사우디를 예를 들었습니다. 즉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해구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북핵에 대해서도 오바마가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우는 걸 무기력하게 전략적 인내라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제어하도록 우리가 경제력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즉 중국과의 모든 경제관계에 있어서 압박을 해서 북한의 숨통을 채우도록 그렇게 강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었고요. 자, 이 부분에서 미국 언론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즉 보호, 교역, 우정, 동맹, 협정의 대가로 돈과 군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 예상된다면서, 자, 이런 걸 이 국제관계를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나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나 더 나아가서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트럼프의 정책들을 비난하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거니까 의미 없는 소리다, 인기 편성 발언이다, 이렇게 치부해 왔는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져서 겁을 좀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절반은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반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용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면 절반쯤이 찬성한다 말을 할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한반도에 평화에 기여한다고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철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서 미국이 한테 받아들여서 지금 잠정 연기한
한미연합사 해체. 자, 해체된다 칩시다. 자, 그리고 좀 있다가 미국이 평화협정과 불가침 협정을 북한하고 맺었는데 왜 우리가 한국에 더 있어야 되느냐. 가겠다. 일본 오키나와로 모으고 지상군은 본토로 철수시키고 해군 공군은 오키나와나 괌으로 모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 가지 마라, 그렇게 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택 미군 기지 만드는데 10조 원 들여서 우리가 돈 다 됐다. 땅 주고 우리가 주한미군이 주둔 분담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 무임승차에 가까운 푼돈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미군이 필요한 사람은, 주한미군이 필요한 사람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이죠. 또 과거처럼 우겨볼랍니까? 우리가 잊지 마라 해도 미국이 필요해서 있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요즘 지상에서 전쟁합니까? 해군 공군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미사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북한군과 지상전을 벌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뭐 미국으로 쳐들어갈 겁니까? 지금 그동안 주한미군의 역할이 휴전선 근처에 한동안 많이 배치해 있으면서 인계철선 역할로 해서 그 북한군이 내려와서 미군이 다치거나 죽으면 즉시 미군이, 본토 미군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되는 겁니다. 자동 개입.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온다. 이런 웃기는 소리는 그는 꿈깨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도 지키지만은 미군이 전쟁이 났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서 일종의 대규모 미군 지원군이 오게 하는, 즉 군사 개입을 본격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의정부니 동두천이니 파주니 미군 부대가 다 뒤로 빠진 줄 압니까? 광우병 쇠고기 파동하고 그 훨씬 이전에 장갑차 효선 미순 그 장갑차 사건 때입니다. 그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시위대가 시청 앞을 채우면서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미국 조야에서 은퇴한 미군 예비역 장성들이 TV에 나와서 CNN에 우리가 저런 나라에서 한국을 위해서 인계철선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노무현은 자기가 뭔가 한 건을 하려고 자, 우리 이제 전시작전 우리한테 돌려줘요 하면 미국이 아이고 그거 지금 주기 싫다.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냐, 협상하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청와대 오래 했습니다. 럼스펠드가 그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 아는요, 저하고 가끔 만났던 이 리처드 롤리스라고 하는 당시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나중에 노정권에 저하고 같이 미국 스파이로 몰았죠. 그 양반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로. 그 사람들은요, 노무현이 무슨 말을 할 거라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이 이제 이양 좀 해야 되겠다니까 럼스펠드가 뭐라 한 줄 압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은 이미 열려있는 문을 또 두드리고 있어, 이랬습니다. 아니, 그거 갖다 주려고 왔지 우리가 그냥 한 거 같소. 그렇게 결정해놓고 자기 임기도 다 끝나기 전에 그거 좀 물리려고 그래 후임 정권들의 부담을 엄청 줬던 거 아닙니까? 그 대가로 지금 미국 무기 사줘야 될 게 청구서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전 세계 미군을 갖다가 재배치하면서 기동 전략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주둔하는 미군 체제를 갖다가 줄이려고 하고 거점형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비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이러면서 전부 이걸 갖다 재편을 해오는 시점에서 미국도 솔직히 말하면 한미 상호 뭐 방위 조약이나 동맹 관계 이런 명분에서 벗어난다면 지상군 다 빼고 공군 부대나 좀 갖다 놓고 상징적인 뭐 자문단만 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요. 지금 몽고에 미군 기지가 있는 마당에 그래서 몽고에서 뜨면 러시아하고 북경 뭐부터 해서 중국 전역을 다 보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때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뭐 각종 키스탄 붙는 나라에도 미군 기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한국이 전략적 가치로 미국이 있는다고요? 미국이 엄연히 일본을 생각하는 동맹관계와 한국을 생각하는 동맹관계는 10분의 1도 안 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지난 노무현 DJ 정권 때 많은 정보들이 공유했던 정보들이 북한으로 간다 해서 한국하고는 중요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으려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정권이 바뀌면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한국의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 있다 하면 제가 볼 때 뭐 반미 어떻고 저떻고 뭐 주한미군 미군 분담금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뭐 공사 비용 뭐 10조 이래 사타가면요 곧바로 빼라 해부선 다 빼라 이렇게 될 겁니다. 꿈을 깨도요 단단히 깨야 됩니다. 우리가요. 미국의 필요성요 제주 강정기지 미국요 아니 오키나와 있으나 강정에 있으나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 무기들이요 속도 갖고 잽니까? 사드가 뭐 중국을 보는데 유리하고 일본에 오키나와에 있으면 중국을 못 봅니까? 중국이 3000km로 과양까지 본다는데 중국보다 기술이 훨씬 뛰어난 미국이 중국 전역을 못 보겠습니까? 정말 사드 배치 갖고도 지금 야당이 웃기는 소리하고 주한미군 분담금에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데모하고 지랄을 뜨는 바람에 평택기지 공사가 늦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못 쓰고 있는 걸 갖다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자놀이 해먹고 있다고 미국이 보도를 몇 차례 하고 노무현 정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미군이 돌려주는 뭐 부대에 무슨 토양이 오염됐다. 우리가요 그 부대가 지난 한 6.25 이후에 5, 60년간 주둔을 하면서 우리의 생존과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피와 땀을 흘려서 지켜줬죠. 돈을 갖다 부어서 진짜 거지들만 있는 나라에서 이까지 세웠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토양이 좀 오염됐다고 그 지랄을 해야 됩니까? 아니 부대가 오랫동안 있으면요 정비창 무슨 뭐 유류창 기계창 이런 데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게 바닥으로 스며들게 되죠. 한국 부대는 가면 오염 안 됩니까? 한국 부대 없을 때요. 아파트 짓는다 하면 그 부대 오염된 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요. 바로 그 자리 그냥 객토해가지고 바로 닦아서 아파트 짓습니다. 뭐 지금 금천이고 어디 가면 도심에 부대 빠진 자리에 아파트 짓고 뭐 개발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미군 부대만 토양이 오염됩니까? 미군이 깨끗해도 한국군보다 좀 더 깨끗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수작들을 우리가 미국에 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25 나가지고 우리가 뭐 6.25 전에 한국하고 뭔 관계나 있었나 미국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뭐 개화시켜준다고 선교한다고 고생 좀 한 거 말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뭔 관계가 있었습니까? 신미양류 때 서로 전쟁했잖아요. 조선 말에요. 그런 나라가 어쨌든 6.25 때 세계 적화를 맞는다는 명목하에 미국이 군정을 잠깐 하다가 분단되어서 해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부 수입해주고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북한은 미국이 저렇게 개입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쳐들어왔죠. 만약에 미국이 한 보름만 더 문기적거렸으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미군이 개입하고 또 유엔을 갖다가 주도시켜서 유엔군을 개입시키는 바람에 수만 명의 피땀 위에 미군 수만 명의 피땀 위에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주둔하면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원조 물자로 우리 옥수수 빵 먹고 미군의 그 탈지 분유 먹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차관 제공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미 제국주의, 미국이 한국을 착취를 했다. 종속이론. 뭔 착취를 했습니까? 한미 FTA 반대. 미국이 전부 우리한테 침략하려고 그런다, 경제적으로. FTA가 우리가 득보고 있습니까? 미국이 득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득보고 있잖아요. 자, 이래 된 상황에서 미국은 가만히 보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국민의 절반쯤이 미국을 못 잡아먹어서 어른거리고 뭔 일만 생기면 미국 다치고 그리고 미군이 지켜주고 있는 적,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강대한 적인 북한을 한국의 사람 절반쯤이 뭐 대야 협력하자 해서고 퍼주자 하고 우리는 저놈들 뭐 주지 말라고 쪼고 있는데 저거는 개성공단 통해서 퍼주고 관광객 보내고 LI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한때요 미국의 해구산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 다시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지난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안보관을 가진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빠이빠이 우리는 간다 할 겁니다. 자, 이런 한국을 놓고 미국이 이 트럼프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무리한 것입니까? 무리하지도 않고 저는 무리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한국에 갖다 놓은 무기가요. 미국의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첨단 무기들 많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 고급 무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 한국에 주둔하는 28,000명의 미군 월급은 미국에서 줍니다. 한국에서 고용하는 한국 군무원이나 이런 월급들은 우리가 주지요. 그 다음에 그 부대 보수 비용은 우리가 좀 주고요. 자, 미군들 월급, 그 다음에 미군들이 갖다 놓은 무기라는 게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씩 씁니까? 지금 한국에 갖다 놓은 미국 무기가 액수로 따지면 7, 80조 된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갖다가 10년 하면 7조, 20년 하면 3.5조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군들요, 월급 주고 데리고 있어라. 자, 28,000명을 갖다가 한번 곱해보십시오. 해외 주둔 수당이니 무슨 각종 경비까지 저하면 두당 한 얼마요? 한 6천만원, 7천만원 아닙니다. 두당 1억은 계산해야 될 거예요. 자, 1억 곱하기 28,000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2조 8천억 주면 안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식이 있으면요. 자, 그러면 미국으로는요, 최소 한 6, 7조는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자 만났습니다. 저는 이게요, 한국이 정신 차리는 좋은 계기가 되거나 정신을 못 차리면 망하는 것도 운명이면 망해야지요. 국민 다수가 망하기를 원하면 망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물이 없으면 죽지만은 물을 갖다가 마치 돈을 지불하려고 사먹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산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일종의 자연재, 주한미군을 자연재나 공공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걸로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게 하는 역할을 트럼프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